자, 9주차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계약의 해제를 다 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약의 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24페이지죠, 그죠? 자, 24페이지 한 펴 보십시오. 거기 5번 계약의 해지하는 게 있죠, 그죠? 자, 저번 시간에 계약의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제라는 말을 쓰고,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지란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적 계약은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자, 계속적 채권 채무 관계다. 자, 따라서 이러한 계속적 계약에 의한 채권적 채무 관계는 계약을 해제했다는 말을 쓰지 않고 해지했다는 말을 쓰고 비소급표다.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는 거죠. 그죠? 앞으로 돌아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지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청산의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는 해제고 청산 의무가 해지에 해당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나 해지나 다 손해배상 의무는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우리가 자, 계속적 계약, 즉 일시적인 계약이 아니고 계속적 계약에서의 계약이 소멸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계속적 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이 계약 자체가 어느 한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매매 계약을 이렇게 하면은 매매 계약을 작성하는 날이 자, 5월 1일 날 작성한다 하면은 5월 1일 날 작성한다 하면은 5월 1일 날, 그죠? 5월 1일 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그죠? 팔려는 사람하고 살려는 사람하고 그 시점에 딱 몇 시 몇 분에 만나서 일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죠? 그러면 그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은 자,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임대차 계약이나 고용 계약이죠, 그죠? 임대차 계약은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면은 보통 1년이나 2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계약이 이 기간 동안에 존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고용계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물론 1시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 고용계약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보통 이렇게 어느 시점에서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이 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체결된 계약이 1년이면 1년 아니면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존속되어져서 미래를 향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계속적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차, 고용계약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자, 고용계약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제가 자, 여러분들이 기업에 취업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기업하고 고용계약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체결 시점부터 해지 고용계약이 끝나는 이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이 기간이, 그죠? 보통 뭐 그 예를 들어 뭐 1년 계약을 했다, 2년 계약을 했다, 임시직일 경우에, 그죠?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일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정년까지 고용계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자, 1년 계약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계약을, 그죠? 그럼 1년 동안에 계약을 쭉 체결해 가지고 1년 후에 이렇게 해지되는 시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이 1년짜리 계약이었는데, 자, 이 계약이 해지되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시점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계약이 원래 자, 1년짜리 계약이었는데 이 계약이 자, 6개월 되는 시점에 이 계약이 해제가 아니고 해지죠, 그죠? 해지되어졌다고 했을 때 요 기간까지의 효력은 어땠습니까? 그럼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효력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계약 해지의 효력은 어떻습니까? 6월 달부터 7, 8, 9, 10, 11, 12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따라서 비소급효라는 거죠.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자,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죠. 그죠? 그럼 월급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됩니까? 아니죠. 6개월 동안 일을 했으니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시점에 계약이 해지되면은 이제 7월 달부터는 회사 나오지 말아도 되고 또 회사에서는 월급을 안 줘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시점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약은 장래를 향해서 소멸한다. 비소급효라는 거죠. 그리고 청산 의무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는 계약의 해제였죠. 그죠?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고 이 계약의 해지는 요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 시점에 어떻습니까? 청산을 한다는 거죠. 청산을 한다는 것은 자, 고용주하고 종업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청산한다는 것은 주고받을 게 있는데 안 줬거나 못 받았을 때는 이걸 주고받아서 깨끗이 요 시점에 정리, 청산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6개월 동안 일하고 이 고용계약이 해지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종업원으로서 5개월까지밖에 임금을 못 받았다 하면 요 시점 내가 계약 해지할 때 내가 사장한테 1개월 월급 더 주세요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요 시점에 사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생활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것들은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죠? 자, 요 개념이 뭐다? 계약의 해지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계약의 해지 개념입니다. 자, 임대차 계약도 마찬가지죠. 그죠?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존속이 되어지죠. 그죠? 존속되어지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의 기책 사유로서 이 계약이 해지되어졌다는 거죠. 해지되어졌으면은 요 시점까지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6개월 동안에 1년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6개월 동안에 임대료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세 사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주는 것은 당연하고 또 6개월 동안에 어떻습니까? 그 임차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요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이 계약이 없던 것으로 본다. 이게 장래효죠. 그죠? 다음에 청산 의무. 자, 임대료 못 받은 것 6개월 동안에 못 받은 게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받으려 할 것이고 또 임대차 계약 도중에 어떻습니까? 뭐 임차물을 뭐 이렇게 뭐 파손을 했다든지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임차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떤 요 기간 동안에 임대인으로부터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또 어떻습니까? 또 임대인한테 받을 게 있으면은 달라고 해서 받겠죠. 그죠? 이게 청산 의무라는 겁니다. 자, 나갈 때 임차인이 받을 거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필요비를 썼는데 필요비라는 개념은 뒤에 나옵니다. 임대차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지출했는데 이 비용을 못 받았다 했을 때는 나갈 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이 방에 쓰는데 천장에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비가 샌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비를 이렇게 구멍을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수리비를 임대인이 안 줬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런 비용은 꼭 필요한 비용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갈 때 내가 이거 고치는데 뭐 10만 원 썼으니까 달라. 이렇게 청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계약의 해지 개념입니다. 자, 판례는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서 해제권은 인정을 하지 않는데 해지권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판례가 우리 교재 자 24페이지 밑에서 5줄부터 판례는 하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4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자, 판례는 하는 부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판례는 자, 찾으셨죠? 이른바 계속적인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그죠? 그럼 이 내용을 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자, 여기 참 B라는 회사가 아니고 아닙니다. 자, 다시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라는 자,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 회사하고 뭘 맺었나 하면 고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고용계약을. 그러니까 B 회사하고 고용계약을 어떻게 맺었나 하면 B 회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A야, 너 우리 회사에 취업할래? 취업하면 내가 임원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임원. 그죠? 뭐 이사를 시켜준다든지, 그죠? 이렇게 임원을 시켜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A가 B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B 회사에서 하는 말이 단 우리 C 회사하고 지금 거래하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 B 회사하고 이 C 회사는 지금 B 회사한테 자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 자재를 C 회사가 B 회사한테 이렇게 공급을 하는데 B 회사가 대금 결제를 안 했을 때는 이 C 회사가 문제가 생기니까 C 회사에서 보증인을 한 명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인을 네가 좀 해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A는 당연히 B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 제가 보증인 할게요 이렇게 취업이 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책임은 이 보증인이 질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도 A라는 사람은 B 회사에 임원으로 취업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고용계약 자체가 이제는 계약 자체가 뭐 됐다? 해지됐다는 거죠. 이게 해지됐을 때 A하고 C 회사의 보증계약 자체는 존속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A는 왜 C 회사하고 보증계약을 해줬을까요? 이 보증계약은 B 회사를 대신해서 A가 보증인이 됐는 거 아닙니까? 그죠? B 회사의 그죠? 당연히 임원으로 취업해 있기 때문에 보증계약을 C 회사하고 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계약 자체가 자 해지되어졌다는 것은 이제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A는 C 회사의 보증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사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정 바뀌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사정 변경으로는 이런 해지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해제권은 인정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했는 내용을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해제는 일회적 채권관계입니다. 즉,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죠? 그럼 A가 B한테 아파트를 팔죠. 그죠? 그럼 요거는 계약이 어떻습니까? 존속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일회적인 채권관계 어느 한 시점에 예를 들어 뭐 5월 5일이면은 5월 5일 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죠. 그죠? 일회적 채권 관계입니다. 그럼 5월 5일 날 만나 가지고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야, A야, 너 아파트가 있으니까 내한테 아파트 넘겨. 나는 니한테 대금 줄게. 1억 몽땅 줄게. 이러면 계약이 끝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런 계약이 이렇게 예를 들어
5월 5일 날 이런 계약을 하는데 이걸 잔금을 언제 치냐 하면 6월 5일 날 이 계약을 잔금 치고 끝내자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 계약이 뭐가 됐다? 해제됐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 그죠?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이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준다든지 뭐 이래가 A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채무 불이행에 의한 앞서 말씀드린 뭐 어떤 해제? 법정 해제죠. 그죠? 그러면 이게 소급혈약하는 거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없던 걸로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래 상태대로 어떻습니까?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계약이 해제됐을 때 B는 A한테 어떻습니까? 계약금, 뭐 중도금 이런 걸 줬죠. 그죠? 그럼 A는 돌려줘야 되고, 그죠? B는 A한테 돌려줘야 되고 A는 또 어떻습니까? 만약에 B한테 먼저 어떻습니까? 이 건물을 뭐 사용 수익하도록 했다 하면은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원상 회복을 시키고 또 어떤 피해가 있었을 때는 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 이게 해제라는 겁니다. 그럼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라 했죠. 그죠? 자, A하고 B하고 있는데 뭐 어떤 관계였습니까? 앞서 설명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고용, 임대차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 계약을 하면은 이 계약이 어떻습니까? 계속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계속 효력을 발휘하는 이런 계속적 채권관계입니다. 근데 어느 한 시점에 이 계약이 해지되면은 어떻다? 앞으로 돌아가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요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시점, 해지되는 요 시점에 뭘 하느냐 하면은 원상회복이 아니고 청산 의무라는 거죠. 청산 의무라는 거는 주고 받을 거 있으면은 주고 받고 돌려주고 이걸 한다는 겁니다. 요 시점까지 계약을 그러니까 요 시점까지의 요 부분이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뭐 임대료 못 받은 거 있으면 돌려주고 월급 못 받은 거 있으면 회사에서 받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또 손해가 있을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공이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해제는 또 사정 변경에 의해서 이 계약이 해제되는 걸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B가 A의 어떤 아파트를 사기로 했는데 B가 갑자기 어떻습니까? 뭐 암이 걸렸다든지 해외에 어떻습니까? 파견 나가게 생겼다든지 그렇다고 이 계약이 어떻습니까? 해제될 수 있습니까? 사정이 바뀌었다고? 그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해지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판례에서 사정이 바뀌어서 이 계약이 해지되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이런 인정을 해주는 판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제와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